자, 이 시간에는요, 신월에 신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주죠? 신미. 자, 우리 신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신미가 있어요. 요거는 보석이죠. 보석하고 이건 토가 6월토기 때문에 열토예요. 그러면 우리 미의 지장간이 뭐죠? 정월기요. 정월기가 이게 지장간이 있어요. 그러면 신금 입장으로서는 화극금 하는 거니까 이건 관이죠. 이건 이 을목은 금극목에서 이건 재라. 이건 토생금에서 이게 인성이라. 그럼 이게 재관인이라고요. 재관인이 이게 좋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사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연관이에요? 우리가 신미일주가 재관인이 길하다는 얘기는 조우가 됐다는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 조우가 됐다는 얘기요? 그럼 신미일주가 조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여름철에는 임수를 쓴다고 하는 얘기요. 그러면 가을, 겨울철에는 병화를 써야죠. 그런데 왜 정화 얘기는 왜 안 한대요? 병정화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병화만 고집해요? 이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어떻게 됐든 신약하건 신왕하 하더라도 저 녹여야 돼요, 안 녹여야 돼요? 녹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조우만 된다고 하면은 재관인이 길 쪽으로 가기가 쉽다. 그러면 여름철에 조우가 된다는 얘기는 임수인데 임수로 조우를 하면은 저 신금을 빛내주기도 하는 거죠. 세광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병화는 간목을 키우고 겨울에는 보존하고 이게 금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재를 키우는 거고 자기를 반짝이게 만드는 거니까 이럴 때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신미일주의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죠. 쉽게 얘기해서 직장직이잖아요. 재라고 하면은 이게 식복이 있는 거라. 그러면서 식복이 있으면서 이게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기 남자라면 초덕도 있어. 배우자궁이 좋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부해서 성공하는 운이라. 그 신미가 토생금에서 이게 인성이니까 그러면 공부해서 성공한다는 얘기는 두뇌가 어떻다는 얘기? 두뇌가 있다는 얘기는 총명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신미일주가 딱 나오시면은 가장 핵심인 것을 이거를 우선 생각을 해서 아하, 미가 정월기가 있는데 이게 재관인데 보석하고 열토인데 열토 속에서 보석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열토 속에서 보석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야? 을목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을목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는 금극목에서 이게 돈이잖아요. 돈이 자라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식복이 있다는 얘기거든. 식복이 있으면서 이제 배우자궁이 좋고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운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랬다고 할 때 저희들이 요 미가요, 다시 진술충미. 일지에서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은 이게 뭐라 그랬죠? 사곡격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잊지 말으시라고. 일지에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 뭐라고요? 사곡격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해묘미 목국이잖아요. 해묘미 목인데 이게 목이라고 하면은 금극목에서 재죠. 그래서 사곡격 쪽에서 이게 목고인데 목이 이거로 입장으로 봐서는 돈이라. 그럼 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돈 창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금극목내가 죄를 깔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아까 미중의 을목 때문에 잘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잘하고 있으면, 목이 잘하고 있으면 그게 다 돈이라. 그런데 이게 해묘미 목곡, 이게 사고로 봐도 역시 이게 돈이라. 야, 이거 봐라. 사고격으로 봐도 이게 돈이 있네? 그러면 이거 식복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식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아픔도 있다 그랬죠? 어떤 아픔이 있다 그랬죠? 부모, 형제자, 배우자. 그 관계에서. 그러면 쉽게 들어서 이게 미중에 여기 을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하고는 있지만 금극목 되는 거죠. 이게 미중에 정화가 있는데 잘못되면은 이게 정신충이 돼버린다고. 이런 아픔도 있다 그 얘기지. 그랬을 때 부모, 형제자, 배우자의 그런 아픔이 신미일주만에 있다는 얘기요. 진술충미, 사고격인 다 그렇다는 얘기. 사고격인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집안 대문을 열어봐도 부모, 형제자, 배우자의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 있노? 다 있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일주가 좀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번에는요, 이 신미를, 요 신금을 식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해묘미를 이걸 식재료라고 생각해 봐. 아, 해묘미 목이니까. 식칼 들고 식재료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래요? 요리사. 요리사가 있어. 그러면 주방에서 뭐든 하는 일이잖아. 그럼 신밀주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요리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리에 관심 있어. 하면 잘한다. 이런 사람이 음식을 해놓으면 손맛이 나는 거라. 근데 신밀주가 손맛이 있으면 맛집을 경영하면 좋겠네. 왜 그런 거 하니? 저희 미가 나오면은 뭘 생각하시는 거 하니? 이 미는 만미자 생각하시라 그랬죠? 미각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번에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신금이 미월에, 신금 미월이면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예, 이게 삼목도이라고. 삼목도이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임수요.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이 임수가 있으면은 다 같이 금생수. 이게 금생수에서 금수상관이라. 그러면은 임수를 쓰니까 금수상관이 반짝반짝반짝, 이 신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면은 요게 뿌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신자진이. 그러면 꼭 어떤 일주든지 여름에 임수 조용신 쓰면은 신자진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용신인데 용신이 유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꼭 신자진만 있어야 되느냐? 해자축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는 같은 거니까 축토, 습토도 마찬가지요. 그랬을 때 또 하나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요. 생명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서 가을로 넘겨서 곡식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려고 하는데 간목이 금극목에서 이게 돈이라, 재라고요. 그러면 임수를 봐가지고 간목이 어떻게 돼요? 잘 자라. 그러면 무엇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돈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돈이 쑥쑥 자라야 사람이 살지. 근데 간목이 그럼 돈만 자라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또 좋은 역할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간목이? 토를 막아줘. 그렇죠. 대운에서 무토가 왔을 때 내 임수를 막아줘. 그럴 때 간목이 너 들어오지 마라 하고 막아준다고요.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귀국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신비일주가 이 생명체가 굉장히 살아서 움직이는 거네요. 자, 그런데 요거를 또 한번 보자고요. 요게요, 농기구로 보자. 쇠스랑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 농기구로 보면은 논밭이라. 그러면 이게 농기구 가지고 논밭을 갈아서 경작하는 거죠. 그럼 경작하면 돈 돼야 안 돼요? 돈 되는 거잖아요.
미월에서 신월로 곡식 익어가고 이제 기다려야지. 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급히 서두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기다리면은 논밭에 이게 돈이 되는데 그러면 농부가 땀 흘려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을까? 첫째, 근면하다. 바지런하다. 성실하다. 네, 참 끈기가 있어. 그럼 돈 있으니까 식복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식칼로 보거나 농기구로 보거나 이게 가을에 곡식으로 보거나 자 그랬을 때 다음에 이거 흰색이죠. 흰색인데 이게 양이요. 그럼 백양이네. 우리 백양에서 흰 것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선이요. 가장 먼저 선 생각하세요. 아니 꼭 백양만 아니라 백마도 마찬가지요. 이제 백자가 들어가는 흰 글자는 선을 나타내고 선은 순수한 거요. 근데 양의 특성이 무엇으로 받쳐져요? 재물로 받쳐져요. 자기 몸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영성이 굉장히 발달돼, 감성이 발달돼 있는 사람 중에서 영성이 발달돼 있다. 그런 쪽으로 신미일주가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번 일주가 뭐라? 신미일주라. 신미일주가 금이 하나, 둘, 셋, 토가 두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몇 대 몇이 된 거예요? 5대 3 신왕사주가 됐는데 금이 내가 굉장히 강해졌어. 내 기운 금이 5요. 엄청나게 강해졌다. 그러면 저희가 금을 중심으로 어디 한번 펼쳐보자고요. 금이 오니까 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이 흉이면은 흉하게 만든 그 이유가 토가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토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토가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가 굶기만 펴요. 토가 병이 됐으면은 약이 무엇이 될까? 약신이. 약신이 목이라. 목이 약신이라. 그러면 목이 약신이면은 수가 수생목에서 키워주죠. 수가 길신이라. 근데 수가 길신이 되는 이유가 우리 금목상쟁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이게 수가 금목상쟁하는 통관도 시켜주는 거라. 그러면은 목을 길러주는 게 몽고하니 병화죠. 목을 길러주기도 하지만 이게 조우도 돼야. 이게 병화 조우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목도 길러주고 이 병화가 금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한다고 봐줍니다.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신월에 곡식이 익어가냐 안 익어가냐 이제 이게 핵심이라. 지금 여기 벌써 답을 말씀하셔요. 여기서요 수가 꼭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신중에 무엇이 있어요? 임수가 있어요. 신중에 임수가 저희들 간목이 신금을 보면 절처봉생이라 그랬죠? 절지에서 간목이 생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무엇 가지고 있느냐? 오화하고 정화하고 지열 가지고 이게 지금 곡식이 익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곡식이 익으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해. 그러니까 무엇 가지고? 그렇죠. 그럼 병화가 위에 들어가야 돼? 아래 들어가야 돼? 아래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병화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사주 구주에서 이 간목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병화를 넣어주면은요, 간목은 기운을 받게 해주고 익어가게 해준다는 얘기지. 신금은 견고하게 해준다는 뜻이야. 얘 빛나게 해줘. 그래서 병화를 넣고 지지에는 뭐를 넣어요? 지금 이분이 몇 살이라? 앞으로 대운이 어떻게 가요? 여기 인묘목이 천간에 경신금으로 계도를 했어.
그러면 이 경신금은 무엇이 막아줘야 돼? 병화가 막아주고. 이게 신유술 가을로 들어가서 금기가 강해져. 그러면 여기 목을 치죠. 목을 치니까 이거 통관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수를 넣는다. 그럼 여기다가 수를 넣어야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병화고 수요. 그러면은 신월의 열매하고 곡식이 조랑조랑 익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거 가을 곡식된 사주예요. 근데 아픔은 있어. 저 이 짝에 읽어보시면 모르시나요? 이분이요, 명문고에서 수석을 했어. 그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칭 얘기하는 저 사대문 안에 있는 저 명문대로는 안 갔어. 왜요? 공부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공부가 싫어질까? 지금 인성이 병돼서 나를 너무 강하게만 만들어줬어. 그렇게 하고 요 대운 때 참 수석을 했어. 병화 좋잖아요. 그런데 점차 싫어졌는데 술이 또 왔어. 그런데 왜 이분이 하필이면 이렇게 명석한 두뇌 가지고 왜 기계전공으로 갔을까? 그렇죠. 이게 신월의 신금이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했어요. 그것도 판매직으로. 그래서 이분 크기가 제법 됐어가지고 상장사 대표까지 했어. 그래서 언제 이 상장사 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축년에. 그러면 신축년에 신금과 이제 축이 왕한데 또 들어오니까 별로잖아요. 그렇게 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개인 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 그런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신축년이니까 이 축대운에 들어와서 그만둔 거라. 그래서 상장사 대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이게 안경을 일찍 쓰신 분이라. 무엇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있어. 그런데 불면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번 신경 예민해요? 예민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민해요. 자, 처궁 좋아요? 나빠요? 처궁 좋아요. 아까 이게 해매매 목곡대 해가지고 미중에 을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자라. 아까 이 불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신미가 백양이라 그랬죠. 순수하다, 선이라 그러고, 종교라든지 재물이 돼가지고 희생하고, 이게 영성이 발달돼 있다 그랬어요. 자, 부모가 굉장히 땅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모가 그렇게 거부일까? 어디까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논밭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금이 왕하죠. 금이 왕한데 이럴 때는 유출을 할 때 이게 잘라진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대들보를 잘라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동양지목으로 만든다. 그럼 이게 다 돈이네. 이게 이분이 불자인데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요 참 많이 배워요.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죠? 네. 일주문만 딱 지나도 이게 정신이 맑아진대. 저희가 일주문이 문제가 아니라 대개 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환경이, 주변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불자라 하면은 참 문 딱 지나가면 정신 맑아져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어때요? 산에 입구만 들어가면 정신 맑아져요? 안 맑아져요?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가 기둥 하나인데 그 기둥 하나 딱 지날 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마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요 많이 도와주고 산대요. 그런데 이분이 주변에 그렇게 보석같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덕이에요? 자기 덕이지. 자기가 좋은 사람 사귀니까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부모님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다 그 얘기요. 부모님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밥 먹여 보내라. 이게요, 저도 제 어머님 성향을 조금은 어릴 때 봐서 그 영향이 굉장히 말하자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꽁보리밥도 못 먹는 세대에 어쩌면 그렇게 저녁 먹을 시간 꼭 알고 그때 찾아오는지 몰라요. 꼭 찾아오는 사람, 그것도 번갈라서. 그 세계에서도 법칙이 있더라고요. 늦게서 알았어요. 꼭 밥 먹을 때만 와요. 그러면 어머님이 하시고 미리 한 그릇을 퍼놔. 그렇게 하고 줘. 그러면 어린 나 입장에서 내 배도 고파 죽겠는데 그 준 거 보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얘야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다른 말 없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봐왔으면은 이제 그 성향을 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런 경우 보면 그게 어머님 하신 모습이 생각나는 거라고. 굉장히 아름답게 사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내분이라. 아내분도 그냥 지내는 분이 아니요. 청바지를 예를 들어서 크게 해가지고 사업을 했다든지 지금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대표 역할을 해.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나한테 필요한 오행을 아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선 보세요. 여기 병화하고 수가 내가 하는데 병화하고 수가 이렇게 있네요. 지금 이게 인월인데 이분이 사업체 대표를 하는 것이 조우가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 그거부터 우선 봐요. 조우가 되어 있느냐 조금 부족하냐 그 문제. 예, 약간 부족해요. 무슨 시라서? 진시라서 약간 부족해요. 인월의 진시면은 그렇죠? 그리고 신자진 수를 가지고 있어. 이게 물이 좀 많아요. 저희가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인월, 묘월, 진월 가져 봄이죠. 진 중에 개수 하나면 충분하다 그랬어. 더 이상 물은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물이 많아. 물이 많은데도 사업체 대표까지 하고 건강 최고 좋아. 무엇 때문에요? 무술토가 이렇게 있다. 이게 병이 큰데 약도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국이 커지는 거예요. 저희가 술토 있으니까 막아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지의 술토는 변화가 많다 그랬죠. 이거 무너지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무토 하나 더 넣어요. 그럼 천간에는 뭐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이거 조우 약하다 그랬어요. 그럼 병화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해자축운이 나쁘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이때 좀 어려웠었는데 이게 공부 안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대로 공부만. 왜 공부 잘하다가 3,000% 빠지느냐고요. 또 하나요. 이분 마음에는 되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엄청나게 거부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은 헝거리 정신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물론 이거 꼭 사주적으로 그렇지만 근데 이분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도 또 한번 보자고요. 어릴 때 부모님 하시는 모습을 봤어. 그러면 나는 꼭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뭐 하는 것보다도 내 삶의 질을 추구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분이 학생 때부터 불교 쪽에 심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 경쟁하고 이기고 그런 것보다도 내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야겠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이분이 국어교육과를 나왔는데요. 주부로서만 활동을 했어요. 특별히 경제활동한 건 없는데 남편이 굉장히 고위직이라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생금 돼서 금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 내가 금이 왕해진 거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요? 금이 흉인 것을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토는 뭐예요? 토가 여전히 아까 병된 거잖아요. 토가 병이 됐으면은 병을 잡아주는 목은 뭐예요? 목은 약신이. 그러면 수는 길신이. 그러면 수는 길신인데 이게 근극목 하는 것도 통관도 시켜주죠. 통관도 시켜준다 그래서. 여기서 목이 약신인데 목을 키워주는 게 병화잖아요. 병화가 조후를 하면서도 목을 약신을 키워주는 거라. 그러면은 왜 정화는 안 쓴다 그랬죠? 신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럼 처음 구조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러면은 신미일주 생각나시는 거, 이 사주에서 남편이 고위직이라고 하는 거. 이분이 여잔데 이 남편 궁이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중의 을목, 이게 괜찮죠? 그런데 토는 병이라.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거 배우자 궁보다도 요번에는 육친으로 한번 보자고요. 요게 지금 신금하고 정화하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좋은 구조잖아요.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러면 화국금 돼서 이거 망치는 거예요. 이게 화가 관인데 정의가 강해요, 안 강해요? 아, 강하잖아요. 기름단지가 계속해서 여기다가 기름 대줘서 정화가 빛나는데, 그러면 요것이 빛나는데, 이렇게 해서 빛나는데, 요 지지에서 사하고 미가 따뜻한 기운이라서 이게 다 화의 기운이라. 그러면 나도 강한데 관이 강해요, 안 강해요? 관도 강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주가 된 거예요? 신왕 관왕 사주가 된 거라고요. 이게 신왕 관왕 사주가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됐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67이니까 이 대운 들어왔는데 지금 을묘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이 짝으로 넣으면은요, 신금 몇 개가 이거를 쳐요? 이게 치고 그대로 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67세인데 64, 65, 66 되는데 금년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이민년이죠. 그 다음에 계묘년이 금년에 계묘년이다고. 여기에 임묘목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신금이 이렇게 또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어줘야 돼? 지지에다가. 예? 네, 지지에다가 수요. 그럼 천간에는 뭐 들어가야 될까? 네, 천간에 병을. 여기서 저희들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해자축 운이 수가 길신이고 통과를 한다고 하지만은요, 이게 해자축 와가지고 임자 같은 경우는 너무 물이 많아지면은 실은 꼭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천간에 있는 임숙에서는 무엇이 막아줘요? 네. 그리고 지지에 있는, 지지로 들어오는 요렇게 해자 들어올 때는, 해수 들어오면은 요게 이제 습토로 바뀌죠. 자수 들어와도 습토로 바뀌어요. 흡수가 돼서. 그래서 괜찮아지는 겁니다. 이게 요렇게요, 관이 좋다든지 요 배우자궁이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게 나쁘지 않으냐? 여기 있는 을목이 하나가 곡식이 어떻게 됐든 익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익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여기서 생명체라고 하는 건 이것뿐이 없잖아요. 이 생명체 하나가 사화를 보고 개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익어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임상하다가 보니까요, 신미일주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기의 세계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산파가 아이를 받았죠. 그런데 아이 받는 그 순간, 이게 돈 욕심만 많은 산파가 이 아이를 받을 때하고, 저 덕이 있는 산파가 받을 때하고, 그 제일 처음 만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그 기가 그 아이 평생을 좋아한다 그래. 아니요, 이게 기의 세계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창명을 해줄 때 요 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글자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게 더 빛나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글자가 지닌 영동력이라 그러죠. 제 책의 서문에서도 제가 영동력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수리에서도 영동력이 있지만 한자 자체 이름자에서도 영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담원자를 알았어. 그런데 이건 무토요. 그냥 무토가 담이네. 이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저기 있는 이 저 원자는 이게 삼원이라고 해가지고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자미원, 태미원, 태시원, 삼원이 있어. 자미원이라고 하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그 탐. 그 다음에 저 태미원이라고 하는 그 옥황상제를 모시는 장관들이 있잖아요. 장관들이 모시고 있는 그 살고 있는 그 집의 탐. 그 다음에 태시원.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수많은 탐. 이걸 다 합해서 삼원이라 그래. 그러면 이거 만약에 알고 지으면은 이거 자체가 에너지도 크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이것은 그만큼 큰 거요. 이렇게 딱 베풀었다고 하면은 이건 이 힘이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한자 자해 좀 공부 좀 하시자고. 그러면은 이 글자가 가진 영동력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 원은 이런 뜻이 있어 딱 알고 있으면은 이 영동력이 더 추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추가가 되죠. 더 세지죠. 바로 이거거든요. 자학이라 그러잖아. 이 자학 공부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전히 신월입니다. 저것은 4대 4죠. 그러면 신월이니까 가을이 깊어지니까 내가 이제 왕한 거다. 이럴 때 항상 주변 환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신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금이 들어올 때 기라하냐, 흉하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게 간음할 때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신월이기 때문에 아이가 강하다. 그런데 요거 무토는 괜찮아요. 그렇죠? 인성이니까 좋죠. 그런데 이게 금생수 돼가지고 이 물이 너무 많아요. 이 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약사주가 된 거라고요. 설기가 너무 심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조우가 정사가 있어도 조우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시요? 묘시라고요. 그럼 이게 조우가 부족해. 그래서 조우가 부족하고 이게 조금 정사가 있지만은 조우가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저거는 어떤 거와 어떤 것을 쓰는 게 좋을까요? 병화하고? 당연히 병화하고 무토죠. 근데 이분이 미대를 졸업하고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해요. 이게 가장 문제는 사오미 때 참 좋았죠. 자,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참 좋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해를 한번 보자고요. 왜 처가 건강이 악화됐을까? 이게 처궁이죠. 이게 물이 너무 많아져서. 신금 하나인데 왜 금생수 돼서 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생수가 잘 돼요, 못 돼요? 잘 돼요. 그런데 이 승목으로 이거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못 빼요. 그런데 지장간에 있는 무토 가지고는 못 막아요, 다. 이 많은 물을. 그래서 조우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럼 당연히 이게 무토로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병화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가 자꾸 건강이 갈수록 악화돼. 그러면 어떤 쪽의 건강이 안 좋아질까를 생각하셔야죠. 어떤 쪽일까? 그러면 수가 왕해진 근원을 또 찾아가. 그러면 대장이요. 이 금의 문제가 가장 커요. 이 근원이 물이 많아진 근원이 금 때문에 그래요. 신월이라서. 그래서 금생수 이게 대장의 문제거든요. 이분이 대장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악성이지. 그 짝으로 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이분이 예술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신해는 이게 보면은 보석이고 큰 물이죠. 보석이고 큰 물이면 이것은 신금하고 임수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게 씻어주잖아요. 그러면 요게 금수상관인데 금수상관이 뭐를 받는 관이 이렇게 묘목을 봤어. 묘목을 보고 지지에 사화가 있어. 그러면 사화 있고 묘목 있으면 양지도 봐죠. 그래서 예술성이 있다고요. 펼치는 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저희 금수상관에 대해서 저희 아시는 대로 어디 한번 해보세요. 자, 금수상관 특징이? 이게 아주 두뇌가 명철이야. 이게 금생수돼서 이게 잘 빠지는 거죠.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언행이잖아요. 이게 말과 행동. 그 중에서 더 특별한 게 말이라 그랬어요? 행동이라 그랬어요? 말이에요. 말이 특히. 그게 아나운서급이다. 노래 잘 부른다. 이게 언어가 언변이 탁월하다. 그러면은 내 머리에서 나가는 거니까 창의력이죠.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요, 안 빛나요? 그러니까 얼굴도 빛나, 미모요. 다재다능해요. 우리 신금이 임수를 생각하죠. 그런데 고집도 있고 고집이 있으면 외골수로 가는 경우 많죠. 그런 사람들 남에게 대한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또 시기 질투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시기 질투가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항상 겸손의 미덕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해하고 경자는 우리 경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수상관이잖아. 그러니까 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런데 여름철에는 괜찮죠, 이게. 그래서 이 금수상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자라든지 대표적으로 학자죠. 머리 명석하고 창의력 있고 뭐 예술가도 좋고 교직도 좋고 의사, 약사, 뭐 의료 쪽도 괜찮고. 그런데 이 사주에서 참 이게 본인이 미대 졸업하고 예술성이 이렇게 있는데 조우가 약간 부족하고 수가 많아가지고 크게 대성하지는 않은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 운이 저희들 사음이는 개는데 임묘지인 목국이 매릉관이 무토를 약신으로 쓸 때는 이런 습토라든지 목이 별로 좋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 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래서 신월의 실전사주 마치겠습니다. 애들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수 그래. 네, 안녕들 하세요. 예.